오늘 밝히는 우주 진실에 대해서도 과학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물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분에게 10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우주 진실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물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를 소개한 분에게도 역시 10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핵십제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서양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한국 정부와 과학자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과학자들이 오늘 밝히는 우주 질량의 실제 진실에 대해서도 은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노벨 물리학상 수상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은 왜 이 진실을 은폐하는 거죠? 과학자가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왜 이 진실을 은폐하는 거죠? 정말 한국인의 뇌 상태로는 이 진실을 깨닫기 어려운가요? 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세요. 이 증거 자료는 유럽 우주국이 최첨단 우주과학기술을 동원하여 밝혀낸 138억 년 전의 초기 우주 모습입니다. 즉, 아직 별과 은하들이 생겨나기 이전의 초기 우주 모습입니다. 이는 현대 우주과학기술이 이룩한 성과로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주가 탄생하여 38만 살이 된 이 초기 우주는 138억 년 동안이나 커지며 가속 팽창한 지금의 우주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규모입니다. 아직 별들이 탄생하지 않은 이 초기 우주에서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가장 가벼운 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초기 우주에서 짙은 항색과 그 주위로 연하게 퍼져 있는 것이 대부분의 수소 원자들로 이루어진 구름입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수소 원자들로 이루어진 구름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성운의 밀도는 지금의 우주에 비해 수천억 배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밀도란 일정한 면적 가운데 포함된 물질이 빽빽한 정도를 뜻하는데요.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밀도는 매우 낮은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우주의 밀도가 지금의 우주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하로 낮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초기 우주의 질량 무게가 수천억 배 이하로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밀도가 수천억 배 이상으로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처럼 아주 단단하게 다져졌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 밀도가 수천억 배 이하로 낮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아주 가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가볍다고 하는 수소와 헬륨도 태양의 중심부에서 중력에 의해 압축되면 금덩어리보다 10배 정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지구에서 밀도가 낮은 수소나 헬륨을 고무풍선에 넣으면 하늘로 날아오르지만 태양의 중심부에서 중력에 의해 압축되어 밀도가 높은 수소나 헬륨을 고무풍선에 넣으면 물에 가라앉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성운의 질량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 정도로 매우 가볍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크기의 박스가 두 개 있는데요. 그 한 박스 안에는 금기가 가득 들어있고 다른 박스에는 오리털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겁겠냐고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울 한쪽에 태양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낮은 밀도의 성운을 올려놓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이 그림은 태양과 아직 별들이 생겨나기 전인 초기 우주의 성운을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우주의 질량은 지금의 우주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하로 매우 작았다는 것입니다. 빅뱅론과 힉스십자 이론은 지금의 우주 질량이 초기 우주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바늘 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았다는 빅뱅 특이점으로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행성들을 비롯한 1천억 개 이상의 은하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빅뱅론과 힉스십자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듯이 빅뱅론과 힉스십자 이론은 바늘 구멍보다 지극히 작은 특이점 진공으로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들을 비롯한 1천억 개 이상의 은하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황당한 이론의 추정대로라면 초기 우주의 밀도는 지금의 우주보다 수천억 배 이상으로 높아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밀도가 그 정도로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밝혀낸 138억 년 전의 이 초기 우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세요. 유럽 우주국이 밝혀낸 이 초기 우주에서 진앙 세계의 얼룩덜룩한 곳들은 중력에 의해 밀도가 올라가며 고온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즉, 별들이 잉태되고 있는 곳입니다. 중력에 의해 그곳의 밀도가 수백억 배 이상으로 더 올라가면서 별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 초기 우주에서 고온이 발생하는 지역의 온도는 약 2700도씨 정도입니다.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씨 정도이니 2배 이하로 낮습니다. 그런즉 초기 우주의 밀도는 우리 태양의 표면 밀도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별이 탄생하는 성운에서 온도가 높은 만큼 밀도가 높고 또 온도가 낮은 만큼 밀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중심 핵의 온도는 섭씨 1500만 도씨로서 표면 온도에 비해서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밀도도 표면에 비해 수십억 배 이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즉, 태양 중심핵의 밀도는 금보다 10배 정도 더 무거운데 표면 밀도에 비해 수십억 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때문에 초기 우주에서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을 생성하려면 수백억 배 이상으로 수축되며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태양의 표면 밀도는 1cm방당 0.00002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중심핵 주변의 복사층 하부 밀도는 1cm방당 10g 정도입니다. 이는 1cm방당 수소 원자가 육자 200핵의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 중심핵의 밀도는 1cm방당 약 150g 정도로서 금이나 납 밀도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금보다 더 무겁고 납보다 더 무겁다는 거죠. 아울러 태양 복사층의 밀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우주에서 고온이 발생하는 지역의 온도와 밀도는 태양의 표면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아울러 그 초기 우주에서 태양과 같은 별을 만들려면요, 밀도를 수백억 배로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진앙색이 얼룩덜룩한 지역들은 가장 밀도가 높은 곳으로서 질량이 가장 무거운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의 질량 무게에 비해서 수백억 배 이하로 매우 작습니다. 블랙홀의 밀도는 1cm방당 180억 톤 정도가 되고 중성자 별의 밀도는 1cm방당 10억 톤 정도가 됩니다. 커피를 뜬 한 티스푼 무게가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을 생성하려면 수천조 배 이상으로 수축되며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즉 지금의 우주 질량 무게가 금덩어리와 같다면 초기 우주의 질량은 아주 가벼운 솜덩어리 무게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의 밀도와 질량의 진실입니다. 이 증거 자료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첨단 우주과학 기술을 통해 밝혀낸 초기 우주의 모습인데요. 유럽 우주국에서 밝혀낸 초기 우주의 모습과 컬러만 좀 다를 뿐 거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초기 우주의 한 부분을 확대한 것과 1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는 지금의 우주 한 부분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면적 안에 한쪽은 아주 가벼운 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진 구름이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수천억 배 이상으로 무거운 질량의 은하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사실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초기 우주 물질을 수천억 배 이상으로 압축시키면 단 한 개의 은하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아직 별들이 생겨나지 않은 초기 우주의 질량은 지금의 우주 질량에 비해 수천억에 수천억 배 이하로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 수학으로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과학이란 이처럼 냉철한 고찰과 이성을 기반으로 진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초기 우주의 한 부분 규모와 똑같은 지금의 우주 한 부분을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적 증거들로 밝혀진 100% 진실입니다. 자, 똑똑히 보세요. 이 이미지는 초기 우주의 한 부분과 지금 우주에서 별들을 생성하고 있는 구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초기 우주에서 오른쪽 성운의 모습이 되려면 밀도를 수백억 배 이상으로 더 높이며 1억 년 전도 더 걸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이 이미지는 지금의 우주에서 별을 생성하고 있는 성운의 질량 무게와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성운의 질량 무게를 비교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우주 질량이 초기 우주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빅뱅론 핵십자 이론대로라면 지금의 우주 질량과 초기 우주 질량 무게가 같아야 하는데 지금의 우주 질량은 초기 우주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더 무거운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우주보다 질량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곧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사회에서 많은 물리적 증거들로 명명백백히 밝혔듯이 지금도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주장을 위한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실제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즉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적 증거들로 밝혀진 100% 진실입니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은 왜 진실을 은폐하는 거지요? 과학자가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왜 진실을 은폐하는 거지요? 일본에는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단 한 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도 없는 후진국인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왜 이 진실을 은폐하는 거지요? 지난 6년 전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 우주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더라면 핵십자 이론을 발표한 서양의 과학자들이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1등 공신은 이 진실을 은폐한 한국의 과학자들입니다. 이거야말로 과학자의 탈을 쓴 개또라이들이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분에게 10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진실에 대해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소개한 분에게도 역시 10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뱅론과 핵십자 이론을 과학적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단 한 가지라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 10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이 10억 원 이벤트는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반론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천문학 교수인 마크 카멘코스키는 이 초기 우주를 가리켜 천문학에서의 인간 개념 프로젝트라며 현재 우주가 자라난 씨앗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초기 우주가 은행나무 씨앗이라면 지금의 우주는 138억 년 자란 거목의 은행나무와 같습니다. 그 씨앗의 질량 무게가 지금의 우주 질량에 비해 수천억 배 이하로 작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초기 우주의 밀도가 지금의 우주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하로 낮다는 것은 그보다 더 밀도가 낮은 원시 우주가 있었다는 물리적 증거이며 이는 곧 밀도가 존재하지 않은
무한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 물리적 증거가 됩니다. 밀도는 곧 질량입니다. 그런 점 밀도와 함께 질량이 생겨났습니다. 태초에 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던 진공 입자들이 몰려들면서 밀도가 좁아지고 그 진공 입자들이 결합하면서 밀도가 높아지며 질량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울러 질량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곧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공 입자들은 절대 스스로 몰려들지 않습니다. 진공 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려들며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에너지가 없다면 진공 입자들은 몰려들며 밀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태초의 무한 공간에 에너지를 제공한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주는 생겨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6회에 이어서 우주 진실을 계속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